중국은 최근 곳곳에서 유행했던 파문적인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종 JN.1의 폭발로 공격당한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 변종이 국가 전역에 걸친 악몽 같은 바이러스의 재활 빈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보건 당국에 따르면 악랄한 JN.1 변종은 이미 12월 현재 모든 유행 중인 코비드-19 변종의 놀라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1월 이후 놀라운 26% 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수의 국내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어 가장 소중한 중국 설날이 다가올 때 이른바 소멸할 수 없는 국내 전파로 인한 무질서한 확산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새롭게 발견된 고도로 전염성 있는 변종이 100억 명의 취약한 중국 시민들에게 심각하고 광범위한 건강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인구의 항체 방어가 계속 감소하면서 다가올 겨울 동안 무자비하게 지배할 수 있을 것임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JN.1의 급격한 부상과 전 세계적인 침투는 절망적인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것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난달에 관심 대상 변종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30개 이상의 독특한 변이를 품고 있어 심각한 과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JN.1이 과거 변종과 비교해 훨씬 심각한 증상과 연장된 회복 기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JN.1 사례 수가 계속해서 알람을 울리는 비상식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건 당국으로부터 더 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위험한 JN.1과 같은 불확실한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예의주시와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문제의 새로운 변종이 계속해서 무질서하게 확산될 경우 이전에 상상하기 힘들었던 제약 사항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의 시민들은 세계를 멈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의한 지난 3년간 그들의 세계를 멈춘 휴일 시즌에 더럽혀질 가능성에 대한 높아진 두려움을 표명하며 다시는 무형에 항상 적응하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길 바랐던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코비드-19 변종 JN.1이 병원을 압도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명명할 만한 새로운 코비드-19 변종인 JN.1이 중국을 뒤흔들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는 바이러스의 재활 발휘를 촉진하며 감염된 국가와 세계보건당국을 경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훈난성 내의 병원과 진료소는 심각한 증상과 새로운 심혈관 합병증을 가진 JN.1 환자들의 행렬로 인해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가득 차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고통과 절망의 장면을 묘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고서는 장기적 결과가 나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베이 지방의 16세 소녀는 발열이 나타난 지 단 하루 후에 돌연사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는 입원 후 4일 내에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거대한 고통 이상으로 중국 당국은 투명한 전염병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 추적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정보는 끔찍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헝양시의 주민인 팽은 이전 파동과 동일한 증상을 보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업장 동료 2명이 올가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며 그중 1명은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JN.1은 새로운 방식으로 신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JN.1 변종은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중국의 국경을 넘어 확산되어 단 몇 일 사이에 인도에서 400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했으며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JN.1이 이전의 XBB 변종보다 최대 8배 빨리 확산되며 더욱 강화된 면역 회피 능력을 보여준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모든 기존 백신이 모양을 바꾸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JN.1을 10월에 발견했으나 당국은 나중에 이를 부인했습니다. 새로운 주장은 이상하게도 11월에 처음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12월 10일까지 전체 7건의 케이스만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현실과 상이한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가들은 중국이 JN1의 출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그의 새로운 바이러스 후손에 의해 전 세계에 시들어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행 중에 장례집과 장례당은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가득 차 있다는 시민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고통스러운 가족들을 위해 먼 곳으로 이동하여 여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중국의 대유행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위 변종으로 인한 감염을 의심하는 시민들이 악명 높은 증상인 열, 두통, 맛과 냄새 소실을 기반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코비드 테스트를 거부하면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일반적인 진단으로 사례수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보건 위기 속에서 공식 국가 매체는 기괴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대한 검열이 온라인에서의 개방된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저복으로 바이러스 변이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의 희생을 억누르고 있지만 중국이 코비드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2023년에 나라가 직면할 실제 위험의 심도를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결과의 진실입니다. 중국, 오미크론 하위 변종 JN1이 코비드-19 확산을 촉진함에 따라 속임수와 책임 전가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이에 기인한 새로운 코비드-19 물결이 중국을 휩쓸고 해외로 확산되면서 중국 공산당은 메시지를 변경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후난 지방의 많은 병원과 진료소는 길어지는 질병을 앓는 환자들로 넘쳐나고 주민들에 따르면 백색폐로 발전하거나 갑자기 사망하는 심각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료들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많은 기침,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겨울에는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사망했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은 장저우 마을의 주민 왕 씨입니다. 헝양시 주민인 펑 씨는 예방조치가 지난 12월에 해제된 후에 물결과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장 동료 2명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종 JN1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이전 변종보다 최대 8배 빨리 퍼지고 면역을 더 잘 회피한다고 합니다. 최근 백신은 거의 보호 효과가 없습니다. 유럽 바이러스 학자 및 감염병 전문가인 동유홍 박사는 JN1은 기대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실상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다시 손상시키는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더 심각한 면역 회피 형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JN1을 처음으로 10월에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11월에 발견되었다고 되짚어 말하면서 그동안 단 7건의 사례만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속임수로 비난하고 책임을 해외로 이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공당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힌 것은 중국 베이징 노말대학의 전 조교수인 리 원화입니다. 중국과 외국 데이터 간의 대조는 중공당이 다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에퍽 타임즈는 최소한 2023년 12월 상반기에 중국 학회 회원 4명과 유명 교수 1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소한 10명은 중공당원이었으며 4명은 55세 미만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상장 회사의 적어도 10명의 주요 주주가 올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일부는 50세 미만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 상태로 상하이 병원에서 도살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환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적으로 중요한 환자들로부터 사망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소름 끼치는 냄새가 병동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냄새는 썩은 살과 같이 직설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병원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과잉 혼잡 상태로 인해 상하이의 대형 병원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일부 소셜미디어 영상에서는 환자들이 볼관에서 팔꿈치로 서 있고 진료를 받으려는 희망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끊임없이 닥치는 무수한 환자들로 인해 과로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 현지 주민들은 고역사 과로한 의료진과 그들이 치료해야 할 환자 사이에 비종된 병원 보고가 순회하고 있다고 조용히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이런 식으로 냄새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람들은 고위 당국이 이 사망 사건의 진짜 이야기를 은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공식 설명이 없어서 중요한 정보가 일부러 대중 시선에서 숨겨졌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의료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야심찬 조사관들이 이 사업에 관해 코를 내밀면 강경한 저주로 제지되고 입막음 당하면서 이 병원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변했는지 이해할 기회는 희박할 것입니다. 그 악취는 이미 기원한 빈약한 병동을 넘어서 확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이 최신 정보를 두 눈으로 주시하면서 당국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더 큰 발병 지점을 지나간 경우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유행이 중국을 강타하여 식량 부족 가능성 신호. 중국은 계속되는 코비드-19 대유행을 억제하려고 고심하고 있으며 현재는 18개 지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SF, 전염병과 같은 추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쿠기드는 고위 손님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마약을 한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이때 그는 긴장된 상태였고 불법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고위 손님은 도착한 후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손님이 왔을 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님은 그의 동료에게 마약을 건네주었고 이를 보고 그는 경악했다. 그 후에는 경찰의 개입이 없었으며 고위 손님들은 그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마약을 구매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마약을 통해 본 것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일까? 이것이 정말로 인생의 목적일까? 그는 이러한 생각에 빠져들었으며 결국 마약을 끊게 되었다. SF 위기는 이미 코비드-19 대응 조치와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위협으로서 중국의 축산업계 내에서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의 내부축산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부지방에서 집중된 SF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감염은 이 병의 퍼짐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약한 고도로 전파되는 변이 바이러스 주종을 지목하여 솔선수범 노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서 발병이 둔화되는 조짐이 없으며 공무원들은 SF를 코비드-19만큼 위협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산 가능성은 공중보건과 생계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SF 사례는 2018년에 나타났으며 결국 2019년 8월까지 중국의 돼지양을 40% 감소시키고 1조 위안의 경제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코비드-19와 함께 당국은 18개 지방 및 그 이상에서 SF 발병 클러스터와 싸워야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가축 생산 지방 중 하나인 스촨성은 잠재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 프로토콜을 발표하여 그 지역 경계를 넘어서 30kg 이상의 돼지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주요 농업 지역도 주의를 기울여 비슷한 운송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질병에 걸린 돼지를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더해져 중국의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게다가 본토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팬데믹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끝없는 JN1 오미크론 변종, 계속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유행, 그리고 실제 위기의 규모를 숨기는 정부라는 치명적인 삼중 위협에 몰려 있습니다. 병원은 과중하게 가득 차고 시민들은 무거운 의료비로 무겁게 짐을 지고 있으며 장례장은 수용 능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은 디스토피아적인 악몽과 닮아 있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투명성, 효과적인 위기 관리 및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건강 문제를 넘어 중국 사회의 기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깊은 위험을 인식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